이모영 짱. 다음 임필훈 시작. 임필훈 짱. 그렇습니다. 이모영 후보, 임필훈 후보, 그리고 저 심재철 세 사람 모두 이번에 국회 보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가 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말 맞죠? 경제를 우선 망쳤어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해체, 외교 고립. 제 말 맞죠? 우리 같이 해봐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안보 해체, 외교 고립.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놓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 살림살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경제를 망쳐가지고 그 여파로 그것 때문에 우리 집 가정 살림살이도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정책, 대표적으로 소주성이 뭐죠? 소득주도 성장. 자, 소득이 성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인데 거짓말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고 거꾸로 성장을 해야 소득이 생깁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소주성 폐기하라! 소주성 폐기하라! 소주성 폐기하라! 잘못된 경제 정책을 꺼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밖으로 튀잖아요. 자동차 공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관련 산업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큰 산업입니다. 그런데 기아, 삼성, 대우, 현대 대한민국에서 공장 지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30년 넘도록 대한민국 안에서는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 노동규제, 노동과 규제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해외 수탁에 공장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을 바꾸고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기업 특권 노조의 갑질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규제. 자,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 52시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 최저임금 안 받아도 좋다, 일자리만 만들어주라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규제들 없애야 되겠죠? 잘못된 썩어빠진 규제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걸 탄력근로자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또 생산 물량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하고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 그렇게 엉망이었죠. 소득주도 성장 엉망이었죠. 그 다음에 탈원전, 원전하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경쟁력은 세계 넘버1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은 APR 1400이라는 독자 모델까지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왔지만 지금은
APR 1400이라는 독자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산업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 터지게. 여러분, 두산중공업 이름 들어보셨죠? 원전 기계를 바로 두산중공업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거 보름도 안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무려 1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금 1조 원을 때려박은 것입니다. 왜? 두산중공업이 도산할까봐, 파산할까봐 급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자, 탈원전으로 원전 기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망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망하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뜨거워라고 세금을 갖다 퍼부은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방법은 뭐겠습니까? 만일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1조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제가 보기는 어림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앞으로도 계속하고 그렇게 되면은 원전 기계가 완전히 망해지는데,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두산중공업이 무너지게 되면 두산그룹에도 영향을 갈 것입니다. 방법은 탈원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탈원전 폐기하라! 탈원전 폐기하라! 탈원전 폐기하라! 소주성 폐기하고 탈원전 폐기해야지 우리 경제 살아납니다. 탈원전 폐기해야지 세계 최고의 원전 관련 산업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좋아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탈원전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전기요금, 여러분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이 막아져요. 자, 한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조 원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 초우량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이 한전에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자를 내던 기업이 문재인 정권 탈원전 3년 만에 작년에 1조 원 적자를 봤습니다. 한전 탈원전 계속되면 계속 적자 봅니다. 적자 어디서 메꿔요? 정부에서 돈 줍니까? 어디서 메꿔요?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내고 전기료 부담 막으려면 탈원전 어떻게 해야 된다? 폐기해야 됩니다. 탈원전 폐기해라! 탈원전 폐기해라! 탈원전 폐기해라! 경제를 그렇게 망쳐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올스톱되는 거예요. 아까 두 후보가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된 거 말씀드렸는데, 자, 여당도 야당도 코로나 어려우니까 돈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기업한테 돈 줘서 살아나게 해야죠.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 돈을 그냥 한국은행에서 그냥 막 돈 찍어내서 만들면 돼요? 민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추경으로 그 돈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추경이 뭐예요? 적자 국채예요. 돈을 만드는데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이
기간이 길어가지고 우리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갚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돈을 만들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주자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당은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이냐?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1월, 2월, 3월 못 쓴 예산이 많아요. 그 못 쓴 예산들을 모아서 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기존 예산의 재조정,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내서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기존 예산 아껴서 그 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있는 예산, 이것은 법도 뭣도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님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경은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또 심의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쓰는 것, 그래서 조금 이따 오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100조 얘기했거든요. 512조에 20% 100조. 1월, 2월, 3월달 못 쓴 돈이 있으니까 100조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빚내서 코로나 돈 주자. 우리는 기존 예산 조정해서 돈 주자. 민주당이 좋아요? 통합당이 좋아요? 통합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후세들이, 우리 자식들이 빚을 지든 말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안 되겠죠? 통합당 필승! 통합당 필승! 민주당 안 돼! 민주당 안 돼! 우리 자식한테 빚을 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돈 준다. 돈 준다 하면 그래요. 받으세요. 우선은. 주는데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 받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혹시 7살 미만 손주들이나 늦둥이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좋겠다. 다음 주에 돈 법니다.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 이틀 전에 수요일날 선거잖아요. 그러면 13일날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날 돈 준대요. 7살 아이들, 7살 미만 애기 있으면은 40만 원씩. 한 달 10만 원 해가지고 4개월치로 계산해서 40만 원을 준대요. 근데 그 시점이 선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생생 내면서 쓸데없이 돈 주면서 표를 사겠다는 거예요. 매표행위, 매표 아니에요. 매표행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니까 나 안 받겠다 그러지는 마세요. 그냥 주면 받으세요. 받기는 받되 이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예요. 옛날에 1960년대 고무신 선거 들어보셨어요? 선거 때 되면은 고무신 딱 차고 다니다가 고무신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얻었습니다. 바로 60년 전에 있었던 고무신 선거가 2020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문재인 각성하라! 문재인 각성하라! 문재인 각성하라! 우리가 낸 그렇게 아까운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이 없는 무책임하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에요. 기존에 있는 512조 예산 그거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따로 또 빚내서 주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기존에 있는 세금 가지고 0세에서 7세까지면은 젊은 부부들이잖아요. 젊은 부부들한테 무려 1조 원을 퍼부어가지고 표를 사겠다는 매표 행위입니다. 바로 21세기 고무신 선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을 반드시 이번에 응징해야 합니다. 정권 심판해야 되겠죠? 문재인 심판한다! 문재인 심판한다! 문재인 심판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느냐 아니면은 사회주의로 넘어가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대요. 그럼 뭐예요? 그냥 민주주의인데 그냥 민주주의가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아니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헌법에서 자유 빼려고 했죠. 청와대 수석이라는 강기정 수석은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어요. 집 사고 땅 사고 사고 파는데 청와대 허가 받아라 그래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색깔을 노골적으로 숨기고 있다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번에 심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 심판하자! 민주당 심판한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대한민국 살려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필은 이모영 꼭 당선시켜 주세요! 자, 제 연설 이만 마치고 다시 또 사회자에게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넘겨드리기 직전에 이름 한 번씩 다시 한번 연호합시다. 자, 저쪽부터 세 번. 임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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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